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방송 24년째 하고 있는 아나운서 한석준이고요. 동시에 스피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궁금한 게요. 나도 모르게 상대에게 나를 만만하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는 말보다는 말투에 관련이 된 것 같아요. 말끝을 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야, 너 짜장면 먹을래? 아니면 저쪽 가서 떡볶이 먹을까? 그러면 나는 뭐 짜장면도 좋고 떡볶이도 좋은데 근데 떡볶이는 지난주에 먹었지 않나? 이렇게 말끝을 흐리는. 그러면 자기 의견은 짜장면이 먹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끝을 흐리면 듣는 사람은 그 의견이 있었다는 거를 안 쳐줘요. 없는 것처럼 친단 말이죠. 그럼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는 오늘은 짜장면이 먹고 싶어. 근데 거기까지 말하는 건 너무 강한 것 같다. 그러면 떡볶이는 지난주에 먹었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늘은 떡볶이 먹기엔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말끝을 흐림으로써 여러 사람들한테 나의 의견은 마치 없는 의견인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말투를. 바로 지난주에 제가 한 30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한 명이 자기가 그게 고민이 있다면서 끝나고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에 다나 요까지 명확하게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 근데 이 책에 사인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돼 있으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땐 내가 정말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내 마음의 장벽을 부신다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안 하던 사람한테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안 하던 사람한테 하던 사람들은 어떤 게 답답하냐면요. 말 좀 똑바로 해봐. 끝까지 해봐. 뭐라고? 뭐야? 지금 그래서 떡볶이 먹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이거는요,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들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일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도대체 왜 그렇게 무섭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하면 아니 그렇게 해야지 쟤가 고쳐지지. 나는 지금 쟤를 도와주는 거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섭게 하실 필요도 없고,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분들, 말끝을 흐리는 분들은 본인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강한 결심을 하고 내가 나를 바꿔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기에도 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마찬가지시고요. 이런 분들이 그런 말투를 쓰면 듣는 사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이렇게 말끝을 흐린다든지 나는 좀 약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말투를 쓰면 한층 더 그 사람을 약하게 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어떠한 말투가 사람들을 약하게 보인다, 강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어떤 사람들이 그 말투를 썼을 땐 안 좋고 어떤 사람들이 그 말투를 썼을 땐 별 상관없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생각보다 많아요.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해? 좋아 나빠?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내 생각을 물어봤잖아요. 좋은 것 같은데요는 이거는 의미가 약간 애매한 거예요. 내 생각에 좋냐 나쁘냐 인 거니까 같은데요는 필요 없는 말이었어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그 정답이 있는 걸 물어봤을 땐 같은데요를 쓸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살색이 아니야. 살색인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색깔에 약간 그렇게까지 자신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고 살색인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색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죠. 왜냐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는 전적으로 나의 주관적인 판단인데 이게 같냐 안 같냐라고 말하기에는 좀 이상한 거죠. 그런 표현은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이런 표현을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그 사람에게는 뭔가 판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쟤는 말이야 항상 판단이 애매해, 말이 분명하지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게 친구 사이에선 문제가 없는데 직장에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저 사람에겐 판단이 없어, 저 사람에겐 주관이 없어, 저 사람은 우리 팀의 결정에 도움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엔 나중에 그 사람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공감이 굉장히 되는 게 제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데 네. 어느 날 다 같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할 때 저도 모르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빨리 끊고 싶고 약간 귀담아서 듣지 않는 듯한 느낌을 딱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친구가 말을 할 때 그렇게 뭔가 불명확하게 하고 좀 늘어지게 말하는 그런 말투를 가지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이제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친구라면 그런 느낌을 가졌을 때 너무 슬픈 거죠. 내 친구인데 이렇게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얘를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나마저 이런 느낌을 가졌다면 얘를 사회인으로 대하는 얘의 일터에서는 얘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슬픈 거죠. 근데 또 친구끼리 야, 말 좀 똑바로 해라. 끝까지 좀 해.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죠. 어렵죠. 우리가 무슨 뭐 열 몇 살도 아니고 그거 뭐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은 못 하겠고. 근데 내 친구인데 이렇게 방치하는 거 이건 좀 뭔가 친구로서의 의무가 또 아닌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류의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제 릴스에다가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두려고 하는 이유가 친구가 친구한테 야, 말 좀 끝까지 똑바로 해봐라 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 제 릴스를 본다면 그거를 하나 보내주면서 너한테 이걸 말로 하는 게 힘들었는데 마침 이런 영상을 봐서 네가 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책 낸 것도 그렇고 저 스피치 강의하는 것도 그렇고 첫 번째 목적은 제가 돈 버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제가 20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쌓아왔던 제 말하기 노하우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잘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의 강의나 저의 책을 통해서 뭐가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채널명이 뭐죠? 제 채널이요? 네. 아, 몇 명 안 봐요. 아, 그래요? 이상하게 저는 진짜 제 유튜브는 되게 안 되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노력해서 만드는데 뭐 조회수 1000 나오기도 힘들고요. 일단 유튜브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인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과 본인 자체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부족한 경우에 써야 되는 말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약한 말투를 써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약간만 약한 말투를 써도 아주 약하게 보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 경우엔 조금이라도 약한 말투는 최대한 안 쓰는 게 좋아요. 우리말을 더 강하게 하려면 무조건 말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짧다는 뜻은 존댓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문장 자체를 길게 가져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문장을 단문 처리해야 돼요. 실제로 문장을 이렇게 짧게 해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짧게 하는 것만으로도 말에 힘이 생겨요. 특히 말하기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말하기에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은 문장이 길어도 긴 문장 안에서 호흡도 주고 자르기도 하고 강조도 주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자신이 없다면 문장을 더 짧게 잘라야지만 그 호흡도 강조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긴 할 텐데 장기간을 염두에 두고 나의 전반적인 말하기를 개선하겠다라고 한다면 발성과 발음을 개선하는 게 방법이에요. 어떤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호감을 가질까 말까, 이 사람을 신뢰할까 말까 평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초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재밌는 걸 하나 또 발견한 거예요. 시각으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인지합니다. 제가 잘생겨서 좋아, 제가 예뻐서 좋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청각은 인지를 잘 못해요.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좋아 이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청각 때문에 누군가가 좋아진 게 10명이면 그 중에 1명만 목소리가 좋아서 좋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9명은 제가 왜 좋은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은 그 상황이 불편해요. 내가 왜 좋은지를 모르면 그러면 이유를 만들어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제가 좋긴 좋은데 왜 좋지? 아, 제가 똑똑해서 좋네. 아, 제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네. 뭐 이런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이유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 이유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깰 수 없는 이유가 돼요. 왜냐면 내가 만들어낸 이유니까. 다시 말해서 그만큼 청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줬을 때의 파워가 중요한데 청각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준다라고 할 때의 중요한 요소 발성과 발음. 이에요. 그 발성과 발음은 내가 누군가한테 호감을 줬는지도 모르게 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목소리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발음도 타고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에 맞아요.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음도 목소리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0% 정도는 타고나요. 그런데 90%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기 정말 쉬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생긴 누군가가 닮고 싶어서 그 사람의 사진을 들고 가서 성형외과에 가서 저 이대로 성형수술 해주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성대는 성형수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도 성형수술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내 얼굴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죠? 많이 웃으면. 많이 웃으면 됩니다. 미소를 지으면 되고요. 성대도 똑같아요. 지금 내 성대 그대로인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얼굴이 미소를 짓는 것처럼. 그게 좋은 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발성은 내 성대가 내는 소리, 아무렇게나 내는 소리에서 가장 예쁜 소리를 내는 방법을 내 몸에 익히는 거예요. 성대도 그렇고 이 주변에 목에 있는 근육들도 그렇고 다 근육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을 쓰는 방법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타고나기를 이 방법을 깨우치고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대의 생김이 그냥 좋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좋은 소리를. 예를 들면 한석규, 예를 들면 이병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좋은 소리를 타고났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 성대의 그대로인 상태에서 좋은 방법, 내가 이걸 잘 쓰는 방법을 훈련을 시켜주면 내가 가진 성대, 내가 낼 수 있는 소리 가운데 가장 듣기 좋은 예쁜 소리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내 얼굴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거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빠르게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저희가 소리를 낼 때 소리를 몸에서 울려서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이올린 소리가 되게 예쁘잖아요. 그 예쁜 이유가 줄을 이렇게 활대로 비벼서 소리를 내는데 그 뒤에 울림통이 붙어 있어서 예쁜 거예요. 몸에서도 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과학적 접근으로는 울림통은 두개골에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입 안이고요. 두 개가 광대뼈 안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세 개죠. 성악가들 노래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 그분들은 광대뼈가 다 들려 있어요.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게 얼굴 안에 있는 울림통을 다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여는 건 좀 힘들다 치고 이 안에 입 안은 열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걸 한번 느끼게 해드릴게요. 허밍을 하는데 입은 다물지만 입 안은 열고 허밍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잘하셨어요. 그럼 이번엔 하고 한 10초 허밍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입을 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입을 다물어 보세요. 허밍을 계속 하면서. 네, 자 해보세요. 시작. 소리가 안 매력적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리를 내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입 안을 계속 공간을 크게 유지를 해야만 좋은 소리가 나요. 이게 진짜 확 와닿네요. 네. 진짜 좋은 방법 알려주셨고, 그거를 또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 이미지를 계속 상상하면서 말을 하면 조금 더 울림 있는 목소리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해야 그런 만만하게 보이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보이는 나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우선 그게 고민인 분들한테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이 지금 어떻게 변화를 해서 좀 더 단호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당신의 말을 듣는 사람은 전혀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그걸 확실히 먼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단호하게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거라고, 내가 너무 공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이거를 확실하게 기억을 해주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실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해서 좋은 소리를 내면서 보다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또렷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 이건 여자분들한테 좀 많은 거긴 한데 애기 같은 말투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하이톤에 어떻게 보면 앵앵거리는, 막 요즘에 20대 MG 말투다, 막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걸 제가 MG 말투라고 잘못하면 MG들에게 확 욕을 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는 잘 모르겠고요. 예. 어쨌든 약간 어린 느낌이 나는 말투들, 요걸 또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때 억지로 소리를 너무 낮게 내려고 목을 누르면 목이 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낮춰서 어떻게든지 더 지적인 목소리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대를 누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나쁩니다. 성대를 상하게 해요. 이렇게 해서 성대가 상하면
하면 두 가지가 나쁜데, 하나는 내가 오래 말하기에 내 목이 아프고요, 하나는 이렇게 내는 소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이 이런 소리는 오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소리를 좀 낮춰서 좀 더 지적인 목소리를 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는 소리를 목에서 만들어서 입으로 바로 낸다기보단 내 소리를 몸통에 쌓아서 낸다라는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여기 컵이 내 몸통이에요. 여기가 벨트고 여기가 목이에요. 그러면 소리를 원래 목에서 만들어서 바로 입으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목에서 소리를 만들면 물을 컵에 붓듯이 몸통에 소리를 부어서 저 밑에 벨트부터 소리가 차오르게 하는 거예요. 내 몸통을 소리로 꽉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목까지 차오르면 그때 입 밖으로 나가게. 저는 이 연습을 할 때는 우가 잘 되더라고요. 몸을 똑바로 펴고 우라는 걸 한다면, 우 하면 이게 슉슉 나가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먼저 우 이렇게 여기서부터 훅 채우면 네. 이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네. 그냥 그냥 튀어나갈 때랑 그냥 우 가볍게 날릴 때랑 우를 내 스스로 느낌으로 여기다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할 때랑 조금 달라집니다. 이 소리에 무게가 생기면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내 목소리의 질감을 바꾸는 연습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좋은 표현이네요. 질감. 네, 그 질감이 달라집니다. 내가 지금 만만하게 보이고 우습게 보인다고 해서 평생 내가 그렇게 보일 필요가 아유, 없는 거잖아요. 전혀요. 전혀요. 이거 빨리 바뀌어요. 이게 1, 2년 쌓인 게 아니거든요. 보통 뭐 짧으면 고등학교 때부터, 길면 뭐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쭉 쌓아오던 일이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인간관계라는 게 생긴 이후에 평생 그래왔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고칠 수 없다. 그냥 이게 인생이다. 난 앞으로도 내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거를 아주 많은 사람들을 고쳐봤습니다. 당장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러 클래스 중에 하나에 한 사람이 지금 일주일 만에 달라지는 현상이 생겼거든요. 지난주에 한 번 했고 어제 또 한 번 클래스를 했는데, 어제 와서 저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신감이 생길 만큼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에 달라진 게 있단 말이에요. 아주 조금이지만 그 아주 조금 달라진 덕분에 자기한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연습을 계속하고 내가 한석준한테 계속 배우면 난 정말 달라지겠구나. 그때 가면 난 보다 더 자신감 있게 나의 능력을, 내가 가진 생각을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이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약한 사람이라는 그 심리 때문에 말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행동을 변화하게 되면 내 그 약했던 심리도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심리가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라는 거에 먼저가 없는 거죠. 행동이 먼저 수반이 됐을 때 나의 심리도 바뀔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 덕에 자신감이 생기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실용적인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심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실까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말투,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버릇,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나의 상황, 이게 절대적이거나 평생 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라는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절대로 이 상태가 영원히 당신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한석준 작가님을 모시고 만만해 보이는 말투를 바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